민수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강은희 씨 보호자 되시죠? 네, 맞습니다. 고모는 어떻게 됐어요?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고모, 이제 제 엄마가 되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26해를 함께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죠. 이제는 영영 전하지 못할 것 같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민수가 고모에게 진심을 담아서 주려고 했던 그 서류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야구장 조명이 민수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사회말, 이사말로.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타석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 동작을 2번 반복했죠. 투수의 공이 날아왔어요. 민수의 배트가 정확히 공을 가격했습니다. 타격음이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공은 담장을 넘어 관중석 뒤로 사라졌습니다. 홈런이었죠. 민수는 베이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1루를 지나고 2루를 밟았어요. 동료들이 환호하며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민수의 눈은 관중석을 향했습니다. 3루를 돌 때도 홈에 들어올 때도 계속 관중석을 훑었어요. 고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 사람이 오늘은 없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민수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라커룸으로 들어가 유니폼을 벗었어요. 라커 문에 붙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꼬마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죠. 다시 한 번 더 걸었어요.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만지작거리던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늘 꼭 전해야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팀이 이겨서 기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으세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엄마에게요. 하지만 오늘은 못 오셨네요.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라커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어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탄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봉투를 조수석에 내려놓았어요. 시동을 걸고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회 넘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기를 보러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늘 같은 자리에 계셨죠.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 안 오신 건 처음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꼭 전하고 싶었던 선물이었죠.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민수는 엑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모, 어디 계세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고모가 아니었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방향을 틀었어요. 민수의 손은 떨렸고 눈은 붉어졌습니다. 봉투를 꽉 쥔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오늘 가장 중요한 선물을 전해야 했습니다. 26해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어요. 신호등도 과속 단속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고모 없는 오늘의 민수도 없었습니다. 20해 전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8살 민수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조문객들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갔어요. 누군가는 용돈을 쥐어주고 누군가는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속 엄마와 아빠만 바라봤죠. 민수야. 낯선 여자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죠. 명절 때 가끔 보던 고모였어요. 고모가 이제부터 민수 돌봐줄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고모는 놓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집으로 왔어요. 시골의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고모도 함께 왔죠. 고모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 집 근처 공장에 취직했어요. 방 하나를 민수와 고모가 함께 썼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 2채를 깔았어요. 민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고모는 민수 옆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민수야, 배고프지?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어야 해. 안 먹으면 배고프다. 고모가 라면을 들고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모는 포기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민수 입에 가져다 댔죠. 민수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의 할머니는 고모를 바라봤어요. 은희야, 넌 어쩌려고. 괜찮아요, 엄마.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시집 가야지. 애를 어떻게 키워?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고모의 눈빛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고모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민수 아침을 차렸습니다. 서툰 솜씨였죠. 계란 후라이는 타고 밥은 질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학교 가야지. 안 갈래요. 가야 돼. 친구들 기다린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 줬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 구석에만 앉아 있었어요. 숙제도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퇴근 후 민수 옆에 앉아 말을 걸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한 달이 흘렀어요. 고모는 민수 도시락을 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찬이 없었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고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고모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밥 한 줄을 샀어요. 도시락통에 김밥을 담아 민수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민수야, 맛있게 먹어.
민수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어요. 점심시간 친구들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싼 도시락이었죠.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너 반찬 없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삼키기 힘들었어요. 민수는 김밥을 다시 도시락통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시락통을 내팽개쳤습니다. 고모가 퇴근해서 돌아왔죠. 도시락을 열어본 고모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안 먹었어? 맛없어요. 그럼 내일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요.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는 고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모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죠. 고모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고모를 바라봤어요. 고모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은희야,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 아침 고모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민수 아침을 차리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민수는 고모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고모가 따라 나왔습니다. 민수야,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대답 없이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부쩍 자랐어요. 고모와 산 지 2년이 지났죠. 이제 민수는 고모가 차린 밥을 먹었고 학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야구공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배트를 휘둘렀죠. 공이 담장을 넘어갔어요.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수야, 너 야구 잘하네. 우와, 진짜 멀리 나갔다. 체육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선생님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야구부 들어올래? 너 재능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방과 후 민수는 야구부에 가입했죠. 연습이 끝나고 코치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줬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드려. 레슨비랑 장비 비용이 필요해. 민수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모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신청서를 펼쳐봤습니다. 야구부 레슨비 월 15만 원, 장비비 글러브 8만 원, 배트 12만 원, 유니폼 5만 원. 민수는 숫자를 세어봤어요. 합계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접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6시 고모가 퇴근했습니다. 고모는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벗고 집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죠.
민수야, 밥 먹자. 할머니가 불렀어요. 민수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고모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손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 다쳤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고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녁을 먹고 고모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고모는 옷장에서 월급 봉투를 꺼냈어요. 민수는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모가 봉투 안에 돈을 세고 있었어요.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꺼내 셌습니다. 26장이었죠. 고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갑에서 공과금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고모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돈을 세었죠. 몇 장을 따로 빼놓았어요. 민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숙제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고모가 돈을 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고모가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죠. 서랍에서 야구부 신청서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월 15만 원. 고모의 월급은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학교에 갔어요. 야구부 연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운동장으로 가지 않았죠.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코치 선생님이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왜 안 와? 신청서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죠. 저 야구 안 할래요. 왜? 어제는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냥요. 하기 싫어요. 코치 선생님은 민수를 한참 바라봤어요. 한숨을 쉬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모가 일찍 퇴근해 있었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뭐야? 고모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구겨진 야구부 신청서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 발견한 거였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야구하고 싶었구나.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어제 얼굴이 그렇게 밝았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는 민수 앞에 앉았어요. 민수의 손을 잡았죠. 돈 때문이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모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고모가 다 해줄 수 있어. 고모도 힘들잖아요. 어제 돈 세는 거 봤어요. 고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들어봐. 고모는 지금 행복해.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진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고모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민수는 고모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모도 눈물을 흘렸죠. 레슨비도 장비도 다 사줄게. 민수는 야구만 열심히 하면 돼. 정말요? 응. 약속해. 고모는 민수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민수는 고모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고모가 따뜻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고모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어요. 적금을 깼죠. 고모는 은행을 나오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퇴근 후 고모는 스포츠용품점으로 갔어요. 야구 글러브를 샀습니다. 배트도 골랐죠. 유니폼도 주문했어요.
고모는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선물이야. 민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새 글러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죠. 글러브를 끼워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고모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는 글러브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고모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고모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고모는 내일부터 야근을 더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죠. 민수의 웃는 얼굴이 전부였으니까요. 중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야구부 주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주말에는 시합을 뛰었어요. 민수의 방에는 트로피가 하나둘씩 늘어났죠. 고모는 민수의 모든 경기를 보러 다녔습니다. 주말 특근을 포기하고 경기장에 갔어요. 관중석 구석에 앉아 민수를 응원했죠. 민수가 안타를 치면 고모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고모는 민수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차려주고 피곤한 몸을 씻겼습니다. 민수가 잠들면 고모는 다시 일어나 빨래를 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공장에서 일이 늘었습니다. 고모는 야근을 자주 했어요. 민수의 레슨비와 장비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고모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가을이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고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민수도 학교를 조퇴하고 병원에 왔어요. 병실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고모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민수는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은희야.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고모는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민수는 잘 크고 있지? 네. 야구도 잘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모의 손을 쥐었습니다. 은희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민수 다 컸잖아. 고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괜찮아요. 저는 민수랑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넌 시집도 못 가고.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가 빨리 나으셔야죠.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고모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죠. 사흘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촐한 장례식이었어요. 친척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민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죠. 8살 때와 똑같은 자리였어요. 고모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집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와 고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어요. 민수와 고모는 여전히 한 방을 썼습니다. 이불 2채를 나란히 깔았죠. 이제 정말 둘뿐이었어요. 고모는 공장 일을 더 늘렸습니다. 주말에도 나갔고 야근도 매일 했어요. 집에 오면 11시가 넘었죠. 민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죠. 민수야, 고모 주말 특근가. 냉장고에 반찬 있어. 잘 먹어. 고모. 민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2개와 김치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라면을 끓여 먹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민수는 명문 야구학교에 특기생으로 들어갔어요. 고모는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왔죠. 민수는 고모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고모 여기. 고모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교복깃을 매만져줬어요.
우리 민수 이제 고등학생이네. 고모, 오늘 일은요? 휴가 냈어. 민수 입학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민수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의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죠. 고등학교 야구부는 훈련이 빡셌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습했어요. 민수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지냈죠.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고모는 민수가 오는 날이면 특근을 빼고 집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죠. 고모, 제가 할게요. 고모는 쉬세요. 괜찮아. 민수는 연습하느라 힘들었잖아. 고모는 민수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반찬을 계속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는 고모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모, 언제 쉬어요? 응? 고모는 안 피곤해.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고모는 웃었어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잘 크는 거 보면 안 피곤해. 민수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모는 자기 인생은 하나도 안 사는 것 같았죠.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수는 전국대회 MVP를 받았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프로 진출이 확실해졌죠. 코치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연습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네, 코치님. 너희 고모 오늘도 경기 보러 오셨더라. 네. 고모가 빠지는 날이 없어요. 코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너 고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 네. 알아요. 너희 고모 나이가 44이야. 결혼도 안 하고 너만 키우셨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코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어. 너희 고모한테 결혼 얘기 나왔었대.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다 거절하셨어. 민수 때문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코치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너희 고모 희생이 헛되지 않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모는 밤 11시가 넘어 퇴근했어요. 민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직 안 잤어? 네. 고모 기다렸어요. 고모는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민수도 자리에 누웠죠. 고모. 응? 고모는 결혼 안 해요? 고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다 컸잖아. 이제 괜찮아. 그럼 이제 할 거예요? 고모는 웃었어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고모는 지금이 좋아. 정말이야. 민수는 더 묻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 고모가 출근한 후 민수는 고모 방을 청소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이 열렸습니다. 통장 한 권이 보였죠. 민수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3,000원.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넘겨봤습니다. 출금 내역이 빼곡했죠. 야구 레슨비, 장비비, 합숙비. 전부 민수를 위한 돈이었어요. 민수는 통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모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민수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고모에게 빚을 갚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민수는 프로 구단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었죠. 신문에 민수 이름이 실렸습니다. 올해의 유망주라는 기사였어요. 고모는 신문을 오려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공장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고모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수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고모는 특근을 나간 상태였죠. 민수는 방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고모가 워낙 바빠서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이불을 개고 빨래를 모았습니다. 고모 옷장도 정리했어요. 옷을 개어 넣다가 손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옷장 구석 깊숙한 곳이었죠. 민수는 그것을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민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고모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일기장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건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페이지를 넘겼죠. 첫 장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6년 4월 15일. 민수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주였어요. 민수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와 올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를 봤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나보고 민수를 맡으래. 솔직히 무섭다.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애를 키워본 적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6년 4월 22일. 민수와 같은 방을 쓰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이가 운다. 나도 같이 운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26살인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나는 조카 키우는 고모가 됐다. 민수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06년 5월 3일. 회사를 그만뒀다. 공장에 취직했다.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 민수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퇴근하려면 이것밖에 없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도 미안하다. 민수에게. 민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2008년 6월 12일. 민수가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레슨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다. 월급의 절반이 넘는다. 어떻게 하지? 밤새 고민했다. 그래도 해주기로 했다. 민수가 처음으로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2년 만이다. 이 아이에게 꿈이 생겼다. 페이지가 여러 장 넘어갔어요. 빈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일기를 쓸 시간도 없었던 거였죠. 민수는 계속 넘겼어요. 2010년 11월 5일.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제 정말 민수랑 둘뿐이다. 무섭다. 잘할 수 있을까?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다. 사춘기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민수는 내가 지켜야 할 아이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2013년 3월 20일. 수진이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도 이제 33이다. 결혼을 생각해 볼 나이다. 만나보기로 했다. 하지만 식사 중에 계속 민수 생각이 났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민수는 어떻게 되지? 또 버려진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 결국 거절했다. 수진이가 화를 냈다. 언제까지 조카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할 거냐고. 나도 모르겠다. 민수는 일기장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졌죠. 2015년 8월 3일. 민수가 물었다. 왜 결혼 안 하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미안해할 것 같다.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민수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키도 나보다 크다.
야구도 정말 잘한다. 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내 역할도 끝나는 걸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근 날짜였어요. 2024년 2월 14일. 오늘 민수가 프로 지명 확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울었다. 기쁘고 뿌듯하고 안도됐다. 이 아이를 잘 키운 것 같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수가 내 전부였다. 민수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아마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았겠지. 하지만 지금이 더 좋다. 민수는 내 아들이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작에 내 아들이 됐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모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선택했어요. 민수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고모를 희생자라고 생각했죠.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고모는 매 순간 선택했습니다. 민수를 선택했고 민수와의 삶을 선택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가 돌아온 거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일기장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옷으로 덮어 놓았죠.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야, 왔어? 고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를 보고 놀랐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모는 당황했죠. 민수야, 정말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모가 보고 싶었어요. 고모는 민수를 토닥였어요. 민수는 고모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모도 따라 울었죠. 고모. 응? 고모가 저를 키우면서 힘들었죠? 고모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무섭고 두려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요? 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민수는 고모를 더 꽉 안았어요. 고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모의 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고모를 진짜 자기 엄마로 만들겠다고, 법적으로도 엄마가 되게 하겠다고. 고모는 이미 마음속으로 민수의 엄마였어요. 이제 세상도 알게 해야 했습니다. 고모가 민수의 진짜 엄마라는 것을.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성인 입양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정보가 떴죠. 민수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다음 날 민수는 구청에 갔습니다. 입양 신청서를 받아왔어요.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프로 데뷔하고 첫 월급 받는 날 전하기로 했어요. 그날이 오면 고모에게 말할 거예요. 이제 고모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달라고. 평생 고모를 챙기겠다고. 민수는 가방을 메고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목표가 더 명확해졌죠. 반드시 성공하겠다. 고모를 위해서. 드래프트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1차 지명을 받았어요. 프로 구단과 계약을 맺었죠. 계약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고모는 계약식장에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죠.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요? 민수는 관중석을 돌아봤습니다. 고모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 고모요. 아니, 제 엄마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고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고모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프로 1년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어요. 경기마다 좋은 성적을 냈죠. 고모는 여전히 모든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이제는 공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민수가 용돈을 줬거든요.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설렜어요. 26해를 기다린 날이었죠.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4천만 원. 민수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명품관에 들어갔습니다. 고모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죠. 코트를 골랐어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이었어요. 점원이 포장을 예쁘게 해줬습니다. 민수는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다음으로 가방을 샀습니다. 고모가 들고 다니던 가방은 10년도 넘었거든요. 명품 가방을 골랐죠. 150만 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수는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던 서류였어요. 입양 신청서. 민수는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고모에게 전할 거예요. 저녁 6시 민수는 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었죠. 민수야, 왔어? 오늘 첫 월급 받았다며? 네. 고모, 이거 선물이에요. 민수는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고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보세요. 고모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어요. 코트가 나왔습니다. 고모의 눈이 커졌죠. 민수야, 이거 비싼 거잖아. 입어보세요. 고모한테 딱 맞을 거예요. 고모는 코트를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죠. 고모는 재빨리 코트를 벗었어요. 민수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사지 마. 너 돈 모아야지. 괜찮아요. 고모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너무 과해. 돈 아꼈어. 민수는 가방도 꺼냈습니다. 고모는 더 놀랐어요. 이것도? 민수야, 정말 큰 돈 쓰지 마. 고모는 필요 없어. 고모, 평생 저한테만 쓰셨잖아요. 이제 제가 드릴 차례예요. 고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물을 도로 민수에게 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 사는 게 고모한텐 더 좋은 선물이야. 이런 거 말고 내 앞날을 위해 써.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모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선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 이건 받아주세요. 민수는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고모에게 건넸습니다. 고모는 봉투를 받아들었죠. 이건 뭐야? 열어보세요. 고모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현금 몇 장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었죠. 고모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이건 너무 많아. 고모가 뭐하러 이런 돈을. 생활비예요. 이제 제가 드릴게요. 안 돼. 넌 모아야 돼. 나중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해야지. 고모는 돈을 다시 민수에게 돌려줬어요.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고모 받으세요. 제발. 민수야, 고모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진짜야. 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죠. 결국 고모는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고모는 이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을 거예요. 또 어딘가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민수한테 돌려줄 거였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밥맛이 없었어요. 고모는 반찬을 계속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경기 많아서 힘들지? 네. 괜찮아요. 몸 조심해. 다치지 말고. 밥을 다 먹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모는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민수를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선물을 사줘도 돈을 줘도 자기를 위해선 쓰지 않았죠.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입양 신청 절차라고 쳤죠.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습니다. 민수는 하나씩 읽었어요. 성인 입양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법원 허가 필요. 민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준비하기로 했어요. 입양 신청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서류만 갖추면 됐죠. 다음 날 민수는 훈련 후 구청으로 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죠. 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본인 강민수, 부 강진우 사망, 모 박미선 사망. 민수는 서류를 접었어요. 곧 여기에 새로운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모강은이. 고모가 엄마가 되는 거였죠. 민수는 법무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입양 절차를 상담받았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민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 신청서 하나씩 모았어요. 고모 몰래 진행했죠. 서류가 다 모였습니다. 민수는 새 봉투에 서류를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 고모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뒀죠. 언제 줄까 고민했어요. 특별한 날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가 고모 생일이었죠. 민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모 생일날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 후에 고모를 만나 봉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이제 고모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달라고. 민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면서도 떨렸죠. 고모가 뭐라고 할까? 좋아할까? 아니면 놀랄까? 옆방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 프로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야지. 뭐, 여행이라도 가볼까 생각 중이야.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고모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민수 때문에 희생한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지. 후회 없어. 진짜야.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는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 고모를 진짜 엄마로 만들어야 했어요. 세상이 알게 해야 했습니다. 고모가 민수의 엄마라는 것을. 법적으로도 진짜로도. 민수는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만져봤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일주일 후면 고모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었죠. 민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고모가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모 생일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그날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홈경기였죠. 민수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고모와 저녁을 먹었어요. 고모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죠. 민수야, 내일 경기 잘해. 네. 고모,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빠진 적 있어. 고모는 웃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걱정이 됐죠. 고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푹 쉬세요. 내일 경기 끝나고 중요한 얘기 있어요. 고모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데? 내일 알려드릴게요. 깜짝 선물이에요.
고모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고모,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밖이 추워서 그래. 걱정 마.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봉투를 다시 확인했어요. 입양 신청서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고모에게 전할 수 있었죠. 민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가 기침하는 소리였어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죠.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고모, 괜찮아요? 고모는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응, 괜찮아. 목이 좀 칼칼해서 병원 가봐요. 아니야. 감기 기운인가 봐. 자, 민수야, 내일 경기 있잖아. 빨리 자. 민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모가 괜찮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고모는 아직 자고 있었죠. 민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경기였어요. 민수는 준비 운동을 하며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고모가 올 시간이었죠. 경기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관중석을 훑었어요. 고모가 늘 앉는 자리를 봤죠.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고모는 늘 경기 시작 전에 왔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죠. 하지만 경기에 집중했어요. 2회가 됐습니다. 여전히 고모는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경기 중이라 불가능했습니다. 4회 말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만루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배트를 잡았죠. 관중석을 다시 봤어요. 고모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민수는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완벽한 타격이었죠. 공이 담장을 넘어갔어요. 그랜드슬램 홈런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민수를 안았죠. 하지만 민수는 웃을 수 없었어요. 고모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라커룸으로 달려갔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없었죠. 민수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봉투를 확인했어요. 입양 신청서가 들어 있었죠. 민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민수는 급히 받았어요. 고모, 강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은희 씨가 쓰러져서 실려오셨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차를 급하게 출발시켰습니다. 병원까지 30분 거리였죠. 민수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죠. 강은희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 3층입니다. 민수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죠. 중환자실 앞에 의사가 서 있었어요. 강은희 씨 보호자시죠? 네. 고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집에서 쓰러지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요? 안정적이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과로. 고모는 민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어요. 건강을 돌보지 않았죠. 면회할 수 있나요? 5분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는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고모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찍혔습니다. 민수는 고모 곁으로 갔어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죠. 고모. 고모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죠. 민수야, 경기는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홈런도 쳤어요. 그래, 잘했네. 미안해. 못 가서.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고모, 왜 아프다고 안 했어요?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고모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민수야, 고모 말 들어줘. 네, 말씀하세요. 이제 고모 걱정하지 마. 내 인생 살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안 돼요. 제가 고모 챙길 거예요.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고모에게 건넸습니다. 고모는 봉투를 받았죠.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신청서였죠. 고모의 눈이 커졌어요. 민수야, 이제는 고모가 아니라 제 엄마로 살아주세요. 평생 저를 챙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챙길 차례예요.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죠. 모니터의 심박수가 빨라졌어요. 민수야. 네, 고모. 고모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내 엄마였어. 민수는 멈췄어요. 고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 내 마음속에선 진작에 내가 내 아들이었어. 법이 뭐라든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난 내 엄마야. 민수는 고모를 안았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모도 민수를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고모, 아니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민수는 고모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고모는 민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죠. 민수야, 약속해.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엄마도 약속하세요. 빨리 나으셔야 돼요. 함께 살아야죠.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입양 신청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고모의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죠. 고모는 이미 엄마였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작에 엄마였습니다. 민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민수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고모를, 아니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서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고모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죠. 민수는 고모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고모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만류했거든요. 이제는 집에서 쉬며 민수를 기다렸죠. 저녁을 차려놓고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민수는 매일 퇴근 후 고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모가 차린 밥상이었죠. 예전처럼 반찬을 민수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오늘 훈련 힘들었지? 네. 괜찮았어요. 몸 조심해. 내일 경기 있다며? 네. 꼭 오셔야 돼요. 고모는 웃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쉬면서 건강을 되찾았죠.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고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법원 가야 돼요. 법원? 무슨 일이야? 입양허가 나왔어요. 서류 받으러 가야 해요. 고모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아? 엄마는 서류 없어도 돼. 안 돼요. 세상도 알아야 해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라는 거. 고모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법원에 갔습니다. 입양 허가서를 받았어요. 판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죠. 민수와 고모는 서류를 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 아들이네. 민수가 말했어요. 고모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이런 선물을 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두 사람은 구청으로 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본인 강민수, 부 강진우 사망, 모 강은희. 민수는 엄마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고모는 옆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 고모가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진작에 가족이었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고모는 민수를 꼭 안았어요. 구청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수의 홈 경기가 있었어요. 시즌 중요한 경기였죠. 민수는 고모를 경기장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저기 앉으세요. 민수는 고모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어요. 1층 관중석,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죠. 고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여기 너무 좋은 자리 아니야? 엄마 자리예요. 이제 매번 여기 앉으셔야 해요. 고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선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죠. 고모는 어색해했어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제 경기만 보시면 돼요. 민수는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동료들이 민수를 불렀죠. 민수야, 오늘 가족 왔다며? 네. 우리 엄마 왔어요. 엄마, 고모 아니었어? 민수는 웃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예요. 법적으로도.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민수는 증명서를 다시 라커에 넣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관중석을 봤죠.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도 배트로 인사했어요.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배트를 휘둘렀어요. 깨끗한 안타였죠. 민수는 1루로 뛰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경기는 계속됐어요. 7회 말 민수의 차례가 다시 왔습니다. 2사 2루 상황이었죠. 민수는 타석에 섰어요.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민수가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공이 높이 떠올랐죠. 외야를 넘어갔어요.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민수는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올 때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민수는 엄마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감사하다는 표시였습니다. 엄마는 같은 동작으로 화답했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민수팀이 이겼어요. 민수는 오늘의 MVP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죠. 강민수 선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민수는 관중석을 향했습니다. 오늘 제 엄마가 처음으로 특별석에서 경기를 보셨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26해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상은 엄마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카메라가 엄마를 비췄어요. 전광판에 엄마 얼굴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경기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트로피를 들고 엄마를 향해 인사했어요. 경기 후 민수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민수를 꼭 안았어요. 민수야,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넌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경기장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민수야,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해주시는 거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죠. 엄마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 행복해. 민수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저도요, 엄마. 차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죠.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엄마가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꺼냈어요. 모강은이라고 적힌 부분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적었죠.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서류는 그저 세상에 알리는 증명일 뿐이었죠. 민수는 증명서를 액자에 넣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볼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아침을 차렸어요. 민수는 밥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국을 떠다 줬죠. 많이 먹어. 네, 엄마. 민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식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니까요. 민수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도 민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죠. 세상이 이제 알게 됐어요. 강은이가 강민수의 진짜 엄마라는 것을. 법도 인정했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26해 전부터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